거듭제곱근과 지수가 함께 나와 있을 때는 지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54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 54는 9 곱하기 6, 즉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근을 씌웠으니까 3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되고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먼저 지수의 분배 먼저 처리해 줘야겠죠. 따라서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고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는 2니까 2의 2제곱 곱하기 3, 즉 4 곱하기 3에 해당하는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일단 극한값 상황 먼저 살펴보게 되면 f 빼기 f 나왔으니까 미분계수의 뜻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3 플러스 h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h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분모에 있는 h까지 체크해서 이 부분이 f 프라임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1도 곱해져 있었으니까 2분의 f 프라임 3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즉 f 프라임 3은 x에다 3을 대입해서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 즉 10이 됨을 알 수 있고 대입해보면 2분의 10, 즉 5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이고 다음 식을 만족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식을 먼저 정리해 봐야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함께 나왔을 때는 먼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사인끼리는 서로 약분이 되고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즉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이고 사인 세타가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의 부호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음수가 되겠고요. 절대값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를 2분의 1로 하는 직각삼각형 하나 생각하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빗변이 2고 높이가 1이면 되니까 밑변의 경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2의 제곱 4 빼기 1의 제곱 1, 즉 루트 3임을 얻어낼 수 있고 탄젠트는 이렇게 보면 되죠. 따라서 루트 3분의 1의 절대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유리화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fx가 x는 3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식을 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함수식을 따를 때 x는 3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속이다 하면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정보를 써야겠죠. 현재 상황이 좌극한에서의 함수식과 우극한과 함수값에서의 함수식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정도로만 표현해도 a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좌극한식 써주면 x가 3보다 작은 곳에서 3으로 다가갈 때는 2x 플러스 a라는 식을 따르니까 이렇게 식으로 써줄 수 있고 함수값의 경우에는 그냥 3을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3 더하기 1 빼기 a 이렇게 a에 대한 식을 얻게 됩니다. 좌극한을 구해보게 되면 3 그냥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6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여기 계산하게 되면 루트 4, 즉 2가 되죠. 따라서 2a는 2 빼기 6, 즉 마이너스 4, 즉 a는 마이너스 2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식들을 만족할 때 f0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f'x가 주어졌으므로 우리 fx 바로 구할 수 있죠. fx는 f'x를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 식의 상황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개를 통해서 모두 각각의 항으로 쪼개줄 거고요. 각각의 항에 대해서 적분해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붙여줘야겠죠.
이때 F1이 6이다 라고 했으니 1 더하기 1 더하기 C가 6이다. 즉 C는 4였음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여기다 4를 대입하게 되면 fx가 완벽해지죠. 이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x한테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 4만 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됩니다. 봉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주어졌으므로 첫째 항을 A로 봉비를 R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공비가 1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R은 1보다 크다 조건 주면 좋겠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2분의 S4가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은 공식으로 다 기억하고 있죠. R-1분의 A, R의 제곱 마이너스 1. 다음 R-1분의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5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또한 A5가 48이다 라는 것도 A와 R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도 봤을 때 A 더하기 A의 R의 세제곱, 즉 A와 R만 구하면 충분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식이 주어졌으니 A와 R을 구해봅시다. R-1, R-1 약분될 거고요. A 약분되겠죠.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R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한 번 더 되겠네요. 따라서 R제곱 더하기 1은 5다. 즉 R제곱은 4. 즉 R은 2 또는 마이너스 2일 텐데 R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R은 2였겠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R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16이 48, 즉 A는 3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해보면 3 더하기 3 곱하기 8, 즉 3 더하기 24 해서 27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할 때라고 나왔네요. 감소한다 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일정 구간에서 바라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함수화해서 풀어내는 게 편하죠. 따라서 y 함수화 해주게 됩니다. 그럼 f'x가 필요하네요. 미분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럼 x축과의 관계를 알아보게 될 거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 식을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축 이렇게 있고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과 5에서 만난다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닫힌 구간을 설정했을 때 다 x축보다 아래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줘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A의 위치는 이런 부분, 또 B의 위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F'X가 0보다 큰 지점들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A와 B의 조건을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요. B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때 B-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빼에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수는 최대값을, 뒤에 있는 수는 최소값을 선택했을 때가 최대값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따라서 B의 최대값인 5를 A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답은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고 f0가 4일 때 f'0 더하기 g'0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 f0가 4다라는 점을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x한테 제로를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대입해보면 f0 더하기 g0는 1이 될 거고요. 이 값은 4다라고 나왔으니까 g0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의 내용을 보니 모두 다 미분 내용이 나와 있죠. 따라서 이 식을 한번 미분해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항을 바라보게 되면 곱의 미분법 써줘야겠죠.
따라서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다음 항도 역시 곱의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다음 gx 그대로 1-x 곱하기 g'x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우변도 역시 함께 미분해 줘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이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f'0 더하기 g'0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x한테 한번 제로를 대입해 보죠. 그렇게 되면 f0 더하기 f'0, 그 다음 마이너스 g0, 그 다음 제로를 대입하면 1이니까 g'0만 남네요. 그때 x한테 제로 대입하게 되면 우변은 9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죠. 그랬더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모두 좌변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f0가 4다라는 점, 또 g0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f'0 더하기 g'0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7 돼서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수직이다 하면 바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 떠오르죠. 따라서 각각의 기울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두 점이 나와 있으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 바로 구해낼 수 있죠. 또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y는 으로 고쳤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x의 개수로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y는 으로 고쳐주기 위해 y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켜 보려고 합니다. 로그 4의 3x 더하기 2 이렇게 이항되겠고요. y는 으로 고쳐주기 위해 양면에 로그 9의 8로 나눠주게 되죠. 따라서 로그 9의 8이 분모에 생기겠네요. 다음 상수항도 역시 로그 9의 8로 나눠줘야겠죠. 이때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요 값이 기울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식을 써주게 되면 로그 2의 9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고 3의 k제곱의 값을 원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k는 으로 바꿔주기 위해 양변에다가 같은 수들을 곱하거나 나눠주게 됩니다. 다음 로그 4의 3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럼 현재 밑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모두 다 상용로그로 나타내주는 게 좋겠네요. 로그 2분의 로그 9, 다음 로그 9분의 로그 8 곱하기 얘는 로그 4분의 로그 3분의 1이니까 로그 3분의 로그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랬더니 로그 9, 로그 9 아예 동일한 수가 있으니까 약분해 주게 되겠고요. 우리는 로그 4 같은 경우 로그 2의 제곱, 이 제곱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로그 2, 로그 2끼리 서로 약분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남은 숫자들을 써보게 되면 로그 3분의 로그 8에 2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2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로그 64가 되겠고요.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로 나타났으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 로그 3의 6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게 되냐면 우리는 밑을 3으로 맞춰서 3의 k제곱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값이 로그 3의 64가 된다라고 하고 지수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밑이 3이고 지수가 k, 그 다음에 진수인 값이 여기 우변에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3의 k제곱은 64였음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64가 됩니다.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는 두 점이 나와 있고요. 각각의 속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점을 구해줘야겠죠. 다시 만났다라는 건 위치가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각각의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죠. 따라서 x1t의 경우에는 vt를 적분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적분상수 c1 하나 잡아줄 수 있게 되고 x2t의 경우 즉 q의 위치의 경우 v2t를 적분해서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적분상수 c2 잡아주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이 t가 0일 때 원점, 즉 0의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t한테 0를 대입하게 되면 C1과 C2가 모두 다 0여야겠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다시 만날 때의 시점을 이제는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요 두 위치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식으로 써보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6t인 지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t는 0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t로 묶어주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즉 t는 0, 4, 마이너스 2일 때인데 시각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는 안 되겠고요.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니까 0일 때 제외하고 t가 4일 때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함에 있어서는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해서 음수값을 양수화시켜서 다 더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따라서 속도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Q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는 1차 함수로 주어졌네요. y 절편이 6이고요. 그 다음 x 절편이 3이 되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현재 4일 때의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t가 4일 때도 지점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의 넓이, 여기에서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고 오른쪽도 역시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만 잘 체크해주면 됩니다. 밑변은 3, 높이는 6 따라서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고요. 더하기 4일 때의 함수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밑변은 1, 높이는 2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9 더하기 1에 해당하는 10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항을 A, 공차를 D로 나타내 봐야겠죠. D의 경우에는 음의 정수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므로 이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A6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합니다. 즉 A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한 것이 마이너스 2다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시그마식 읽어보면 K한테 1부터 8까지 대입하면서 절대값 AK를 더한 장면은 K한테 1부터 8까지 대입하면서 AK를 더한 장면에다가 42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쓰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즉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식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절대값을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대값 탈출 기준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과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요게 기준이 되죠. 따라서 각각의 항별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8개의 항에 대해서만 바라보면 되니까 A1부터 A8까지 살짝 나타내 보죠.
그럼 현재 A6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 하나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값들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6을 기준으로 음의 정수만큼 계속 더해져서 나타나는 수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다가 음의 정수만큼 더한 이 A7이라든지 A8이라는 장면은 모두 다 음수일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A1부터 A5까지 내용들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요 관계에 따라서 내가 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상황은 D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D의 값을 한두 개 넣어보려고 합니다. D 중에서 가장 큰 건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씩 빼줘서 나타난 수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려면 더해지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수열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고요. D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써보죠. D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앞으로 오면서 이씩 더해지는 수열을 이루겠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뒷부분도 바로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써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0의 위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 A1부터 A5까지의 내용이 무조건 양수값만 같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기준 잡고 이쪽은 다 음수값을 갖는다라는 사실까지도 체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D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나 혹시 모르잖아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 상황과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각각 확인해보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래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좌변부터 살펴봅시다. 절대값을 취해서 더해주겠대요. 그럼 양수값의 경우에는 그냥 더해지겠죠. 따라서 6 써줄 수 있겠고 음수값의 경우에는 양수로 바뀌어가지고 더해질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 10 써줄 수 있겠네요. 얘하고 우변에 있는 값, 즉 우변에는 그냥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되는 부분 처리하고 마이너스 4만 남음을 볼 수 있고 이 둘은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D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살펴보게 되면요. 왼쪽 내용들, 오른쪽 내용들에 따라서 더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어차피 해봤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이겠네요. 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더하는 장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짝꿍 잘 잡아서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20 더해질 거고 오른쪽에 2, 4, 6 더해서 12로 더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그냥 더할 때의 경우에는 상쇄되는 거 사라지고 8만 남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둘을 더한 값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상황을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넘어가 봐야 되죠. 근데 이 상황의 경우에는 어차피 위의 상황을 보니까 양수값일 때랑 음수값일 때랑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되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양수값을 더했을 때 내용을 S라고 하고 여기 내용을 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절대값들을 더한 장면의 경우에는 즉 좌변의 경우에는 양수는 그대로 더해지고 음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지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T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그 값이 우리는 얘네들이 같아질 때 찾고 있는 거죠. 그냥 더했을 때 상황, 즉 S-2 플러스 T 이렇게 더해질 때 상황에다 42만큼 더한 것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SS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겠고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가 40이죠. 그러니까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38. 그러면 이 T가 마이너스 38이니까 T는 마이너스 19였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놓고 보니 A7이랑 A8은 A6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D, 마이너스 2 더하기 3, 2D라고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 19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19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게 되고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5 따라서 D는 마이너스 5였음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네요. D값이 나왔으니 우리 A6에 대한 정보로서 A값까지 구해낼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d를 뺀 값으로서 마이너스 5 대입하게 되면 25니까 23이 되겠죠. 따라서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은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를 더해주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 2분의 개수, 그 다음에 첫째 항,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죠. 따라서 여덟 번째 항 더해주게 되면 d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7만큼을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해 봤을 때 여기가 35죠. 따라서 여기가 46이니까 둘이 빼서 11이 되고 약분하면 4. 따라서 4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gx의 경우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요. 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윗끝과 아랫끝이 동일해지도록 x한테 대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x한테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게 되죠. 그럼 g-4는 0이다. 요 정도는 알아놓고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극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소값과 극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함수의 증감을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는 건 g'x와 0과의 싸움을 바라보겠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놓고 봤더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고 g'x 바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죠. 먼저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부정적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분 하나를 그냥 라지 ft라고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정적분을 잡았을 때는 아래다 항상 얘를 미분하면 스몰 ft가 되지 정도는 써놓는 게 좋습니다. 대입하고 빼주면 정적분을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근데 봤더니 이 정보에 의하면 그냥 fx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fx의 함수칙인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더하기 a를 따른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꼴 y 해가지고 x축과의 관계를 이제 살필 차례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는 그려줘야 되는데 먼저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2차 함수는 3으로 묶어가지고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봐야 되죠. 따라서 기준점만 알면 되니까 이 정도로만 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기준 삼아져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속하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0일 때를 기준으로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이 꼭지점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지점이다. 이 정도로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경우에는 1차 함수니까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이 정도로 대충만 그려놓읍시다. 얘네 둘이 만나는 이유는 x한테 0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a 나오고 여도 0 대입하면 a 나오니까 0,a에서 만나겠죠.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감소에서 증가로 가는 이 지점이 극소값을 갖는 지점인 거죠. 그렇다는 건 g'x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2일 때는 함수값이 0이었겠다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식을 좀 정리해 줄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 2,0을 직선이 지난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a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해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6 플러스 a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었음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식 부분도 완벽하게 되니까 이렇게 y값이 0인 지점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식에 대입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 0인 지점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극대값을 구하고 싶고 극대값이라는 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인 거죠. 따라서 요 텀이기 때문에 요 지점을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2, x-1 주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쪽이 가져야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에서 갔고 0보다 작은 지점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보게 되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대값은 g-2였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gx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겠죠. g-2는 무엇이냐 라고 보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를 해준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ft의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 함수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3t 제곱 더하기 3t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까지 써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식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적분을 해보게 되면요.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을 하게 되겠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4니까 6, 그 다음에 더하기 12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것을 빼야 되죠.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4, 4, 16이니까 8, 3, 24,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플러스 24가 되네요. 따라서 계산해 보게 되면 요거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2, 요거 둘이 계산해서 10 빼기 요거 둘이 계산하면 48,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6까지 해서 26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6이 됩니다. 그림상의 문제 상황을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변 AB의 길이의 2배가 변 BC의 길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B의 길이를 K라고 한다면 BC의 길이가 2K다 정도로 써줄 수 있겠네요. 코사인 각 ABC에 대한 입장을 기억해달라 라고 했으니 각 ABC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아놓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다 라고 써 놓읍시다. 삼각형 ABC에 외접 원이 주어져 있고 원 O 위에 점 P에 대하여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Q가 그려지지 않아 있죠. 따라서 Q 상황을 잡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삼각형 PAC를 바라봤을 때 현재 A 점 B 점 C는 다 고정된 점이죠. 그렇게 따지면 AC의 길이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C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P 지점을 잡아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높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한번 그냥 대충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점이 Q였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높이를 내렸을 땐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거보단 높이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다 보면 이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이 선에 대한 평행선들을 그어보면 되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높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쭉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일정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겠죠.
따라서 이 지점을 Q로 잡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이 Q와 C를 연결하고 Q와 A를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함을 바로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대칭인 상황으로서 존재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Q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Q의 위치를 잡았으니 QA의 길이를 써주게 됩니다. 그럼 QA의 길이가 6 루트 10이다. 또 여기도 그러면 6 루트 10이다 라고 바로 써줄 수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각 CDB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다 라고 나와 있고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다라 하면 바로 사인 법칙이 생각날 텐데요. 사인 세타분의 이 세타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들어가고 그 값이 2R입니다 라는 식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각형에서 이미 각 CDB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각 CDB를 바라보면서 마주보는 변을 바라봤을 때 2K다 라고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2K 써주고 3분의 2파이 써주게 되면 결국 R을 구하기 위해선 K 값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K 값만 구하면 되는 입장으로 삼각형들을 바라보게 되면 K를 갖고 있는 삼각형인 ABC가 보이게 되네요. ABC 상황을 살펴봤을 때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A, B, C, Q 상황, 즉 하나의 사각형이 보이게 되는데 이 사각형은 굉장히 특수한 사각형이죠. 왜냐하면 원 O에 대하여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타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인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임을 바로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QAC에 대해서도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변 AC를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AC를 서로 나타내게 되면 K에 대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AC의 제곱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삼각형 QCA 입장에서 봤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6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6 루트 1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루트 10 곱하기 6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고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K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우리 세타 값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 이 식은 K에 대한 하나의 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을 잘 정리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따라서 정리를 해봤을 때 여기는 360이죠. 따라서 360 더하기 360 빼기 여기도 360이네요. 따라서 360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구해야 되는데 얘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과 동일하죠. 따라서 8분의 5가 들어가겠네요. 다음 우변의 경우에는 k제곱 더하기 4k제곱 빼기 4k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따라서 플러스로 변하면서 약분 처리해주게 되면 5k제곱 더하기 2분의 5k제곱이니까 바로 써줍시다. 2분의 15k제곱이 될 거고요. 좌변의 경우는 360으로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좀 편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360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까지 묶어줍시다.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8분의 5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8분의 3이 되죠. 따라서 양변 상황 봤을 때 K제곱은 360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15분의 2다 라고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약분해 봅시다.
약분하게 되면 2 남겠고요. 3, 5, 15죠. 약분하게 되면 10이니까 36만 남네요. 즉 K는 6이었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만 구하면 되죠. 따라서 2 약분될 것이고 여기다가 6 대입할 것이고 사인 3분의 2파이의 경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서 사인 3분의 파이와 동일하게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R은 루트 3분의 12였음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얘는 4 곱하기 3이고 약분하면 루트 3. 따라서 R은 4 루트 3이 됩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지금 gt라는 함수로 잡아줬습니다. 그럼 요 뒤에 내용을 읽기 전에 결국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놔야 y는 t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계 상황을 봤을 때 x가 0보다 클 때가 더 그래프를 그리기 쉽죠. 따라서 0보다 클 때 상황 살펴보면 3차 함수이므로 미분해가지고 증감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하게 되면 3x로 묶을 수 있네요. 즉 미분한 그래프가 0과 2에서 증감이 변형된다라는 것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올 수 있겠고요. 0일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본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기준이 되는 점들은 웬만하면 함수값까지 그려주는 게 좋겠죠. 0일 때의 함수값은 5, 그 다음에 2일 때의 경우에는 8 빼기 12 더하기 5니까 1이죠. 따라서 나중에 오른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2차 함수 알아봐야겠죠. 2차 함수식 알아볼 때는 완전제곱식이 우선이 되겠고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a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서 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 a제곱이라는 상수항 생겼으니까 맞춰주기 위해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 더하기 b제곱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x가 a일 때로 잡게 되는 2차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요 그래프를 전체 보겠다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보기로 했으니까 0인 지점을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0인 지점을 잡으려고 보니까 a라는 기준점이 정수다라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A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0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0이 A와 같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0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모양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얘는 이런 모양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얘네 둘은 모양이 유사하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장면으로 묶어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근데 이 장면은 좀 신경 써줘야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 장면은 별도로 즉 A가 0보다 작을 때는 따로 생각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일단은 A 상황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 있으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깔끔하니까 오른쪽 먼저 체크해 주기 위해 기준점 먼저 찍어 줄 거고요. 2일 때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리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2일 때 1이다 라는 거 체크해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를 그릴 차례인데요. 얘는 막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지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0일 때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0을 대입하게 되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함수값으로 갖게 되고
이 값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겠다 정도로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A, B의 상황을 아는 게 없어서 제어 상황은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다음 상황을 좀 먼저 읽어보려고 해요. y는 t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y는 t를 여러 개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막 그려줄 수 있겠죠. 이때 G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만나는 점이 바뀌는 Y 포인트가 2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문제가 생기는 지점들이 2개나 존재해요. 즉, 요 지점과 요 지점이죠. 즉, y가 1일 때 지금 이미 0개에서 1개 들렸다가 2개로 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5일 때 상황에는 2개였다가 1개였다가 1개로 가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미 문제가 생긴 구간들이 있으니 이 구간을 신경 쓰면서 왼쪽 그래프를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불연속인 점의 개수, 즉 점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는 저기 2개 외에서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또 발생을 하죠. 따라서 여기는 안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또 이런 데서 발생해 버리니까 안 되겠고요.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즉,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 자체가 1개에서 0개로 가는 구조니까 이 1개에서 0개로 바뀌는 이 지점 자체가 이 라인과 같이 있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이 5를 지나는 지점, 즉 0,5를 지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에서는 2개였다가 2개였다가로 유지되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죠. 따라서 얘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지점을 꼭 지나줘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0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고 그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의 상황을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4여야 함을 알 수 있고 얘를 만족하는 식값 자체가 얘가 1일 때 얘가 0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2인 구조밖에 안 되겠죠. 즉 a제곱이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구조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값들에 대해서는 두 정수다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통해 장면을 정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조건 하에서 생각해 봤을 때 A가 0이고 B가 1이어야 되니까 B제곱 1이어야 되니까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일 때 상황 생각해 보면 A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될 것이고 B는 0이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3개의 세트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 볼 차례죠. A가 0보다 작을 때 상황 살펴봅시다. 그럼 얘도 역시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에 신경 쓰면서 왼쪽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왼쪽의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바뀌는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함수값의 개수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개로 유지되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죠. 그럼 얘는 이미 두 지점에서 바뀌는 지점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이 지점이 이 지점들과 아예 겹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얘는 0일 때 함수값이 5다라는 조건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a일 때의 함수값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입장이었죠, 방금. 왜냐면 여기가 여기에 딱 닿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a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식이 곧 a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함수값 1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둘 다 만족해야지 처리가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하게 되는 거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게 되면 a제곱은 4. 따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일 텐데 a가 0보다 작다 조건이 있으니까 2일 때는 안 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b도 구해보면 b제곱의 경우에는 5 빼기 제곱하면 4 되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b는 뿔마 2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2일 수도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세트가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총 5세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5개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을 정의함에 있어서 AN과 N의 비교를 통해서 기준 나눠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A5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5개의 항만 추론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A1부터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고 시작합시다. A5가 5다라고 써 있고요. 우리가 다음 항들로 넘어감에 있어서 AN과 N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N의 값이 헷갈릴 때가 많으니까 이 A2를 위해서 내가 A1과 N을 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위에다 써놓읍시다. 그러면 N을 1일 비교할 거고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비교할 거고 N이 4일 때로 비교하겠죠. 그러면 앞에 항부터 이렇게 넘어올 수는 없으니까 뒤에 항부터 역추적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얘가 그대로 유지돼서 an 플러스 1로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 한 다음에 5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나 요 식을 만족했을 때입니다. 즉 A4가 4보다 컸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랬더니 5가 4보다 크니까 이렇게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아래식을 통해서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래식 상황일 때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수를 기준으로 n을 지금 4로 보고 있으니까 12-2 한 다음에 네모를 뺐을 때 5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해 봤을 때 얘가 10이니까 네모는 5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5 해가지고 5하고 4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이 아래식을 탈 리가 없죠. 아래식은 쟤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탔을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로는 넘어갈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A1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 5라는 아이가 됨에 있어서 또 그대로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래식을 타고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5였으면 5가 3보다 크니까 이렇게 넘어왔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수였으면 3에다가 3 곱한 다음에 이렇게 네모를 빼서 5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7 하게 되면 네모는 2였음을 얻어낼 수 있고 이 상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 2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만족하죠. 그렇게 해서 넘어온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가봅시다. 얘가 5에서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5가 2보다 큽니다를 만족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족하니까 이렇게 넘어왔을 수도 있을 거고요. 5로 넘어옴에 있어서 이 아래식을 만족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를 또 네모로 잡고 n이 2일 때 상황 살펴보고 있으니 6 빼기 2 빼기 네모를 했을 때 5가 됐을 수도 있겠어 라고 써보면 4에다가 네모는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오케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그대로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의 경우에는 2가 2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식을 타고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얘도 역시 네모 잡아보고
n 넣게 되면 6 2 네모가 2다 라고 쓰게 되면 4에다가 네모는 2였으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살펴봤을 때 2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만족하죠? 따라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2여도 위에씩 타고 왔을지 아래씩 타고 왔을지는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또 나타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1으로 가보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 5에서 넘어왔을 수도 있을 거죠. 5가 1보다 큰 거 만족했네요. 따라서 가능했고요. 아래 식에서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n에다가 1 대입하고 있으니까 3 빼기 2 빼기 네모가 5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1이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4였으면 되겠다. 이때 마이너스 4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니까 가능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네모였을 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넘어왔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했었을 거고요. 아래식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또 네모 잡고 장면 정리해주면 3 빼기 2 빼기 네모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1 해서 네모는 2였으면 되겠죠. 따라서 2 써주고 2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했겠다. 즉 마이너스 1은 없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2인 경우도 해봐야겠죠. 2에서 넘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황 살펴봤을 때 2가 1보다 큽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또 네모 잡고 3 빼기 2 빼기 네모가 2여야 된다라고 쓰게 되면 1 해서 네모는 마이너스 1이었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써주게 되고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 말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이 될 수 있는 값은 5,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등이 있고 이들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므로 계산해 보게 되면 10에다가 4를 곱해서 40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 먼저 밑을 맞춰줘야겠죠. 밑 상황 보니까 모두 다 2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네요. 따라서 2의 제곱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마이너스 9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지수끼리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2의 2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9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밑이 같다면 지수끼리 같을 때 그 값이 같아질 수 있죠. 따라서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 따라서 3x는 9이므로 x는 3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이 됩니다. 적분 상황을 보니 0에서부터 2까지 또 2에서부터 0까지로 굉장히 구간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분 구간을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따라서 0에서부터 2까지로 내용을 바꾸기 위해 마이너스 배 해주게 되면 앞에 있던 빼기와 함께 섞여서 더하기로 변할 것이고요. 함수식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적분 구간이 동일해졌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다가 2x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세요 상황이랑 동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고 0에서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4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4x 2, 0 해서 2 대입하면 8 더하기 8 빼기 0 대입하면 0이죠. 따라서 16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6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식의 상황을 보니까 K는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서 AK를 더해주세요 장면이 두 식에 모두 나타났고 K는 1부터 9까지 대입하면서 AK를 더해주세요 장면이 여기와 여기에서 약간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그럼 이 2만 제거시켜주면 되는데 이 2의 경우에는 어차피 상수배니까 2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식의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더해주세요 장면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대입하면서 ak를 더해주세요 장면을 살펴봤을 때 얘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이고 얘는 a1부터 a9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a10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상황들을 각각 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두 식을 뺐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장면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죠. 따라서 두 식을 빼보게 됩니다.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장면이 137-101에 해당하고 이 값은 현재 36이죠. 그렇게 되면 이 값은 12가 되겠다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 값이 12가 되었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장면의 경우 137-12, 즉 125임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지막 계산으로 125 빼기 12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13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13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곡선 y는 fx 위의 두 점에서의 접선을 각각 L과 M이라고 했고 L과 M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접선을 구해봐야겠죠. 접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f'x가 필요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그럼 a 점을 먼저 살펴봤을 때 f'0가 접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 값은 a임을 바로 얻어낼 수 있네요. 따라서 L은 y는 ax로 시작하고 상수항 아직 모르고 x에다 0 넣었을 때 y가 2여야 된다라고 했으니 상수항이 2여야겠다라고 바로 채워줄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b 장면을 살펴보면 b의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y좌표는 f2, 즉 2를 대입하게 되면 8 빼기 10 더하기 2a 더하기 2니까 그냥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f'2도 구해놓으면 좋겠죠. 따라서 12 빼기 10 더하기 a, 따라서 a 더하기 2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식 구해보게 되면 y는 한 다음에 a 더하기 2x로 시작할 것이고 2 넣었을 때 2a가 되도록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2a 더하기 4 생겼으니까 빼기 4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접선을 각각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나는 점을 구해주세요 하려면 두 식을 연립하겠죠. 따라서 연립의 한 방법인 대입법을 써주게 됩니다. ax 더하기 2는 a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따라서 ax는 사라질 거고 2x는 으로 고쳐서 6 이렇게 잡히겠네요. 따라서 x는 3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둘이 만나는 점을 바라보면 x는 3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3, 몇이냐 라고 봤을 때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죠. 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3a 더하기 2의 y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네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값이 모두 0이죠. 따라서 이쪽 값이 0이어야겠다라고 바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였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60 곱하기 절대값 f2입니다. 따라서 아까 f2 한번 구했죠. 따라서 f2 상황 살펴보면 2a라고 되어 있고 즉 60 곱하기 2a의 절대값 씌운 것을 곱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3분의 4가 되죠. 따라서 60 곱해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80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0에서부터 12 사이에서 방정식을 바라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정식 상황을 좀 정리해 봐야겠네요. 복잡한 식일 경우 공통인 부분이 보였을 때 치환이라는 장면을 써주게 되죠.
얘를 한번 치환해 볼까라는 생각을 통해 ft는 t다라는 간단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식 간단해졌으니까 치환 마음에 든 거죠. 마음에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범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죠.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로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 x에 대해서 살펴보면 코사인 모양이 이 부분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는 동안 기본 한 번 발생하죠. 그러려면 x는 0에서부터 6까지 내용이 반복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0에서부터 6까지 가는 동안 코사인 그래프 모양이 한 번 그려질 거다라고 써줄 수 있고 코사인 자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의 함수값을 갖게 되죠. 따라서 1라인과 마이너스 1라인을 살짝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6까지 가는 동안 코사인 그래프 모양이 한 번 발생할 거다라고 써줄 수 있고 12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12라인 잡아주고 이 모양이 한 번 더 발생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범위를 확인해 보면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의 함수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정식을 풀 건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볼 거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fx가 주어져 있으므로 ft 장면을 위해서 t를 대입하면서 식을 써보면 2t제곱 더하기 2t-1이 t다라고 써줄 수 있고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출발이죠. 따라서 2t제곱 플러스 t-1은 0.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쪽이 플러스 가지면 되겠네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t의 값이 아니라 x의 값을 원하고 있죠. 따라서 치환한 장면을 살펴보니 t 대신에 gx를 쓰게 되면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보이게 되고 코사인 3분의 파이 x를 다시 대입해 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즉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삼각 방정식의 경우에는 항상 함수화해서 풀죠. 따라서 이꼴 y, y, y 세 개의 그래프의 관계를 통해서 실근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코사인 그래프는 한번 그렸었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까지 체크해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 최소 라인도 잡아줘야겠죠. 각각에서 코사인 모양이 한 번씩 발생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요 가로선인 거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니까 요 가로선일 겁니다. 우리는 이 함수의 방정식의 실근을 모두 구하여라가 아니라 실근을 한만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실근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고 여기서 발생했고 교점들을 다 모두 체크해 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점들의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x는 6을 중심으로 대칭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돼요. 즉 6을 중심으로 이만큼 앞으로 가고 이만큼 뒤로 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합은 600이 뭔가에다가 600 더하기 뭔가를 더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12임을 얻어낼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6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합이 12가 되겠고요. 얘네 둘도 역시 6을 중심으로 대칭이죠. 따라서 합이 12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근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 12를 3번 더하게 되니까 36임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잡아줬습니다. 일단 두 곡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y는
a의 x제곱 더하기 2의 경우 y는 a의 x제곱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고요. 또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2의 경우 y는 로그 a의 x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 두 곡선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던 이 곡선들이 같은 평행이동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한 관련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프상에서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이 역함수라는 표현을 y는 x축 대칭으로 바꿔보게 된다면 이 대칭축도 역시 함께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둘은 서로 y는 x 더하기 2를 중심으로 대칭이 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일단은 지수함수의 경우 점근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y는 0이 점근선이었으니까 y는 2가 점근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로그함수의 경우에는 x는 0이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따라서 x는 0, y는 2, 그 다음 y는 x 더하기 2까지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따라서 x는 0,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이 y는 x 더하기 2의 경우에는 0,2를 지나죠. 따라서 이렇게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도록 직선을 그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한쪽으로 로그,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정도를 써주고 이 축은 y는 x 더하기 2축이었죠. 그래놓고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점에서 얘네들이 서로 수직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y는 x 플러스 2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서로 같겠다라는 정보도 체크할 수 있겠죠. 이 점이 A, 이 점이 B인 상황 속에서 다음 내용을 읽어봅시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에 y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AB의 중점이 이 점이죠. 따라서 이 점이 곧 원의 중심이 되고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19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 점은 y는 x 더하기 2위에 있죠. 따라서 2분의 19는 x 더하기 2다 라는 점에서 2분의 15다 라는 x 좌표까지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인데 이 원의 넓이가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넓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로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 길인 거죠, 결국. 따라서 이 길이를 r로 잡게 되면 r제곱 파이가 2분의 121 파이, 즉 r은 11이 되겠고 루트 2가 되겠고 파이는 그냥 사라지겠죠. 따라서 2분의 11 루트 2라는 거리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1 루트 2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또 쓰이겠네요. 즉 결국 지금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점에서 이 A에 해당하는 이 점으로 넘어가는 방향을 찾아보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루트 2 상황을 아이디어 삼아서 이렇게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를 그어보게 된다면 결국 여기가 45도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1대 1대 루트 2 해서 이 길이가 2분의 11이 되겠고 A라는 점의 경우 2분의 15에서 2분의 11만큼 왼쪽으로 갔고
또 2분의 19에서 2분의 11만큼 위쪽으로 간 점이야 라는 점에서 바로 점의 좌표인 2,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2, 15가 A 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점은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지수함수 식에다 대입해보면 15는 A의 제곱 더하기 2. 따라서 A의 제곱은 13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3입니다.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가지고 gt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구간을 설정해서 최대값을 보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가 좀 잘 그려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절대값은 탈출을 해줘야 되니까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의 그래프와 0과의 싸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equal y 잡아주게 되겠고요. 3차 함수니까 미분해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쓰게 되면 대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려지겠다. 여기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 포인트, 여기 포인트가 1인 포인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x축을 그려줘야 되니까 각각의 점들에서의 함수값들을 알아봐야겠는데요. 1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보면 1 빼기 3 더하기 8이니까 6이죠. 따라서 여기가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8이니까 더해서 10이죠. 따라서 여기가 10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x축 그려주면 요 아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아래로 쪽으로 내려갔던 부분은 이렇게 올라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간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닫힌 구간 상황 보니까 t에서 t 플러스 2니까 둘의 간격은 2다라는 건 고정인 거죠. t에다가 뭘 넣든 상관없이요. 그럼 간격이 2인 포인트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는 잘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왼쪽 부분이 조금 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 부분의 기점들을 좀 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점을 구하려고 봤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 0인 지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1, 2, 4, 8의 약수를 갖고 1 대입했을 때 성립 안 하고 2 대입했을 때도 8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니까 성립 안 하고 4 대입했을 때도 숫자가 너무 커지죠. 따라서 정수회를 갖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요 지점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고, 그럼 간접적으로 뭐 0인 포인트라든지, 뭐 그 전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최대값을 얘가 가질 거니까, 이 뒤쪽으로는 상관이 없을 거고, 왼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더하기 6 더하기 8이죠. 따라서 원래의 함수가 6이라는 함수값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만나긴 하는데 여기 때가 6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6 더하기 8이죠. 따라서 9 더하기 8이죠. 따라서 여기가 17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얘는 올라와서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의 10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한번 하나씩 지정해 보죠. 2라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대략적으로 간격등을 체크해 주면요. 여기서부터 뭐 마이너스 3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t일 때가 계속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t일 때 해가지고 쭉 내려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3을 찍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일 때도 별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럴 때도 계속 쭉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이 구간까지 왔다 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여기 더 뒤에 있겠죠. 2라는 간격이기 때문에 훨씬 아직은 다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의 구간에 마주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는 최대값을 요런 데에서 가졌다가 여기서 딱 마이너스 1에 오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하면 다 10을 최대값으로 갖게 되겠죠. 따라서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최대값의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10을 갖는 구조가 그려지겠다. 즉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내려가 보면요. 또 여기 가가지고 0인데 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10인 포인트가 계속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될 거고 여기 이 10이라는 아이를 지날 때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주면 되겠죠. 따라서 10이라는 점을 지날 때인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계속 10을 갖겠다라는 게 맞는 체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가 딱 이 간격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또다시 최대값을 다시 체크해 줘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 된 후로부터 이 왼쪽의 함수값을 그대로 갖겠죠.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다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얘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대략의 시점이 생기겠죠. 간격을 2로 하면서 함수값이 같아질 때 그때 또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 텀을 타게 되는 거죠. 즉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격으로 같아졌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가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얘를 타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 함수의 값을 타는 즉 이렇게 타는 구조다. 즉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한 지점은 구했네요. 즉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어떤 베타라는 포인트를 잡고 베타 플러스 2라는 포인트를 잡았을 때의 서로 함수값이 같은 지점을 골라주세요 상황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식으로 써보게 되면 얘네는 양수값 그대로 갖는 함수 부분이었죠. 따라서 베타 세제곱 빼기 3베타 더하기 8이 베타 더하기 2를 대입했을 때와 함수값이 같아지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베타 세제곱 제가 갖고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3베타도 여기서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8도 거기서 갖고 있을 거니까 나머지 부분만 좀 생각해 주면요. 얘는 6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얘 두 번 선택했을 때 4, 3, 12 해서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플러스 8, 마이너스 6까지 쓰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겠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2로 나눠서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이 식은 근해 공식 써야겠죠. 베타는 써주고 짝수근해 공식 써봅시다. 2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때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선택 안 하고 플러스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경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므로 3 빼기 3 루트 6이 되겠죠, 그냥. 네, 따라서 m은 3, n은 마이너스 1임을 얻어낼 수 있고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므로 답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